다섯 번째, 갑형식과 참조 형식을 보겠습니다. 앞에서 구조체를 설명드릴 때 갑형식과 참조 형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. 그래서 갑형식이라고 하면은 선언과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다? 바로 쓸 수 있는 것을 의미하죠. 그래서 그 각각 선언된 그와 같은 그 변수들은 어떻습니까? 복사가 이루어지죠.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가 이루어지지만 참조 형식은 어떻습니까? 그냥 선언만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까? 사용할 수가 없죠. 무엇을 통해서? U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지만 그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요. 만약에 이런 U를 통해서 생성하지 않은 그런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변수는 뭐다? 참조 형식이 되죠. 그리고 이 참조 형식은 자기와 동일한 어떤 객체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으로 쓰인다? 별명으로 쓰이죠. 그래서 이 별명이란 것만 잘 기억하면 참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 부분 자세히 한번 볼게요. 먼저 이 상속 관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 타입은요. 지금 또는 데이터 타입, 뭐 꼭 데이터 타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, 모든 그 객체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. 그래서 C샵에서는 이 오브젝트를 전부 다 그 기본 최상위 클래스의 객체로 두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난 후에 이 객체를 상속을 받고 있죠. 밸류 타입입니다. 갑 형태죠. 그 다음에 인물 열거형 값도 이 오브젝트를 전부 다 상속을 받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스트링과 어레이도 이런 형태로 쭉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갑 형식을 보면요. 모든 열거형들이 갑 형식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구조체도 갑 형식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그 데이터형들 전부 다 갑 형식에 해당되죠. 그래서 갑 형식은 선언과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외에는 전부 다 참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U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지만 쓸 수 있다는 거, 그것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갑 형식은 파생되었고요. 그 다음에 변수가 직접 값을 저장하는, 형이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12 하게 되면 그 변수 안에 10이란 값이 저장이 되죠. 자,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형 구조체 열거형은 뭡니까? 갑 형식이죠. 그리고 선언과 생성에 대한 U와 그 다음에 선언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. 뭐 각각의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선언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초기화가 안 돼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요. 그 다음에 U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면은 모두 다 그 기본값으로 전부 다 셋업이 되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생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초기화에 대한 어떤 실수는 안 하겠죠. 하지만 이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줍니다.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성을 한다고 해서 틀리고 선언을 해서 쓴다고 해서 실수를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드뭅니다. 자, 아무튼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전 그 소스에서 구조체와 클래스를 비교하면서 U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. 여기서는 이제 초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, 이거는 기본 데이터형 가지고 제가 이런 소스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갑 형식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. 그래서 12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? int에서 new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new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생성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int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int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객체 형태로 쓸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나오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int value와는 당연히 12를 초기화했기 때문에 12를 출력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value2는 어떻습니까? 생성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안 하더라도 그 value 2에는 얼마의 값이 저장되어 있다? 바로 0이란 값이 저장되어 있죠.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의 예입니다. 자, 실행을 하면요.
지금과 같이 12하고 0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뉴를 통해서 갑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다. 왜 그렇습니까?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객체를 생성하는 이 뉴를 통해서 생성하는 형태로 쓸 수는 있는 것이죠. 예.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? 그 글자의 개수가 길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선언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, 그리고 앞에서 이전에 참조와 갑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클래스와 구조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신다고 하면은 뭐 참조에 대한 어떤 클래스 타입에 대한 참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갑 형태하고는 그렇게 혼돈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참조 형식을 좀 볼 텐데요. 참조 형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한 객체를 참조형 변수가 사용할 때 참조형에 의해 내용이 바뀌면 객체의 내용이 바뀝니까? 안 바뀝니까? 바뀌죠. 왜? 참조형이라고 한 자체가 그 객체에 대한 별명이죠. 별명과 같은 변수이죠.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클래스라든가 인터페이스, 뭐 델리게이트, 뭐 배열, 뭐 스트링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. 그리고 참조형에 해당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객체와 참조형 사이의 대입, 그렇죠? 객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참조형이 있을 때 이 객체의 내용을 만약 참조형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다? 객체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사실은 복사가 되는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참조형이 만약 A 있고 만약 B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A도 여기 그 객체, 오브젝트를 객체를 다룰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B도 어떻습니까? 오브젝트, 요 객체를 다룰 수가 있죠. 그래서 B에서 바꿔버리면 요 오브젝트 내용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바뀐 내용을 또 A로 또 참조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되죠. 그래서 요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.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주소의 복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떤 식으로 일한다? 별명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뭐 나머지 부분 뭐 메모리 주소 뭐 이런 것들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그 객체와 그 객체의 어떤 참조형이라든가 갑 형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를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조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타입이 있지만 뭐 여기서는 배열을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배열은요, C샵도 그 기존에 했던 C++과 그 형식은 거의 유사합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을 사용하는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.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. 우리가 배열을 C++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를 여기다 쓰지 않았었죠. 여기다 이렇게 붙여 썼었죠. 하지만 이 부분이 어디로 옮겨왔다? 이런 데이터형에 떡 달라붙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부분만 틀리는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. 요거 몇 차원입니까? 1차원 배열이죠. 여기 하나이기 때문에. 그리고 1, 2, 3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배열이 선언된과 동시에 1, 2, 3이라고 하는 이 값으로 그 배열의 메모리가 탁 셋업이 됩니다.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배열은 그 배열명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? 객체명을 의미를 하죠. 그래서 이것은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int 이렇게 해서 ref array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? 그 배열의 형식만 있지 지금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초기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죠.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초기화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형식, 여기 쓴 요 형식으로 그 배열에 대한 메모리까지 다 확보를 해준다는 것이죠. 확보를 하기 때문에 1, 2, 3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렇게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. 자,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array 1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요거는 결국 뭐겠습니까? 참조형 배열 변수이겠죠. 예,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넣으니까 이 객체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넘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참조형 배열 변수는 요 array의 무엇이다? 그 별명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. 별명은 어떻습니까? 그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죠? 사용이 되죠.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
array 1 해놓고 1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습니까? 2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할 때 array 1, array 1의 0, 첫 번째 거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,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출력하게 되면은 여기가 1이 출력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무엇으로 출력됩니까? 20으로 출력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무엇으로 출력되겠습니까? 당연히 3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. 20, 그 다음에 요거는 1. 그쵸? 예. 그래서, 요렇게 참조형이라는 것이, 요런 용도로 쓰이구나.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, 그 별명을 하나 만들 수가 있구나. 별명을 설정할 수 있구나.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자, 그래서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실행을 하니까요. 지금 여기와 같이 어떻습니까? 1하고 2가 되는데 20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20이 바뀌었고, 그 다음에 3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여섯 번째,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앞에서 기본 데이터형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CTS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그런 메소드명이 전부 다 CTS하고 동일한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TS의 형식도 몇몇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데이터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증 코드를 작성해 봤었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? 값형식과 이제 참조 형식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. 그래서 값형식은 선언과 함께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값형식을 얘기를 하고요. 참조 형식은 항상 U를 통해서, 그렇죠? 여기 나오듯이 U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U를 통해서 생성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은 전부 다 무슨 형태로? 참조 형태로 사용이 되죠. 그래서 이 참조 형태는 이미 생성된 그와 같은 객체에 무엇으로 동작한다? 별명으로 동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객체의 이름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이 별명을 통해서도 똑같은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값형식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기본 데이터형, 그 다음에 구조체, 이모레이션은 전부 다 값형식이고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? 참조 형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클래스, 인터페이스, 델리게이트, 그 다음에 베이어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제 참조 형식으로 사용된다는 거,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이터형에 대해서 대부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데이터형은 바로 이제 뒤에서 이제 문법을 다룰 텐데요. 그 문법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근간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형이 중요하고,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문법의 내용이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특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상강의 내용이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강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따져가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. 정리를 해가면서 나만의 그 레시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정리를 하시면 되죠. 자, 그러면 3강 데이터형에 대한 사항들을 여기서 마치고요.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